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은혜학생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약국 위에 산부인과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여성분들에게 호르몬제, 이 피임약을 처방해드리고도 있고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수도 없이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좀 다빈도의 질문을 모아봐서 스피드 퀴즈 Q&A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여성분들 중 피임약을 먹어봤건 안 먹어봤건 한 번쯤은 아마 가져봤을 궁금증일 것 같은데 스피드 퀴즈로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약사님, 제가 지금 피임약을 2년째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장기간 저처럼 먹어도 돼요? 네, 손님. 5년 이상 피임약을 복용했을 경우 유방암, 자궁 경부암의 위험은 증가했지만 오히려 자궁 내막암과 난소암의 위험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손님이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고 있고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없다면 장기간 드셔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약사님, 제가 이거 지금 피임 목적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콘돔 안 껴도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피임이 됐는지 물어보신 게 맞나요? 이 호르몬제를 생리 시작 첫째 날부터 드셨다면 그 첫날부터 임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생리가 시작한 뒤 3일 이상 지났다면 피임의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초반에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럴 땐 피임약을 드시면서 처음 일주일 동안은 보조 피임 요법도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콘돔을 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런 피임약 먹으면 유방암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 유방암 발병률은 에스트로겐 섭취로 인한 것인데요. 예전에 나왔던 호르몬제들은 에스트로겐의 함량이 높아서 이런 유방암의 위험이 문제가 됐었지만 요즘에 나오는 이런 호르몬제들은 에스트로겐 함량이 워낙 낮아져서 유방암의 여러 가지 원인 중 다른 원인보다도 오히려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유전이나 환경적인 요인보다도 낮다는 얘기예요. 그 머시러운 광고 중에 3분의 1로 줄었다는 부분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에스트로겐 함량이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이 에스트로겐 함량이 낮아지면서도 피임 효과는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소시킨 거죠. 유방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면서 피임약을 드신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님. 선생님, 제가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이 제품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요. 근데 이거 바꿀 때 뭐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네, 손님. 여기서 이 제품으로 이렇게 갈아탄다면 중간에 휴약기 없이 그냥 바로 다음 날부터 이걸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약을 바꾸는 시점이 생리 시작일로부터 5일째 이상이 지났다면 일주일 동안은 보조 피임 요법을 함께 해주세요. 박사님, 제가 술을 진짜 좋아하는데 혹시 피임약 먹으면서 술 마셔도 돼요? 술 좋아하시는구나, 애주가시구나. 됩니다, 돼요. 술 마신다고 해서 피임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약 먹은 지 3시간도 안 돼서 술 엄청나게 먹고 구토해버렸다 하면 한 알 더 드시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또 검색해보니까 피임약 먹으면서 여드름이랑 막 몸무게 늘어났다는 사람들 후기를 막 봤거든요. 저도 막 여드름이랑 체중 증가 생기면 어떡하죠? 안타깝지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러한 3세대, 4세대 피임약이에요. 2세대에서 4세대로 갈수록 이런 프로게스테론으로 인한 안드로젠 부작용은 감소합니다. 박사님, 저 지금 피임약 먹은 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피가 비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임약을 처음 먹는다면 부정출혈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부정출혈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그때는 산부인과 검진 꼭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다녀와 주세요. 제가 최근에 출산을 했어요, 약사님. 근데 그 임신하기 전에 쭉 피임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저 이제 출산했으니까 바로 피임약 먹어도 되나요? 축하드립니다. 혹시 모유수유 하고 계세요? 모유수유를 하고 계신다면 출산 후 6개월 시점부터 피임약 드시는 거 권장해요. 하지만 모유수유를 안 하고 계신다면 출산하고 6주 정도는 기다려주시는 게 좋은 게 출산하면서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레 지혈작용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제도 혈전 부작용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산하시고 6주 정도만 기다려주신 다음에 피임약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이거 먹었더니 너무 메스꺼운데 선생님, 뭐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나 피임약이 안 맞는 건가? 왜 이러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손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오심구토와 같은 메스꺼운 반응은 에스트로겐 용량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드시던 제품보다 좀 더 낮은 에스트로겐 함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바꿔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혹은 한 2, 3주 정도 드시다 보면 개선되는 게 좀 대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먹는 시간을 식후 시간대로 좀 옮겨보시고 더 드시다 보면 이런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피임약을 먹었더니 손발이 좀 뻣뻣해지고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띵띵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부작용 맞아요? 이것 또한 에스트로겐의 함량에 의한 부작용입니다. 똑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다면 좀 더 낮은 용량의 에스트로겐 제품으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땅땅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주기적으로 혈압도 체크하면서 고혈압으로 올라간다면 복용을 즉시 중지해 주셔야 돼요. 약사님 이거 밥 먹고 먹어요? 빈속에 먹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가장 잘 기억하고 일정한 시간에 주기적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간이 손님에게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피임약이랑 영양제랑 같이 한꺼번에 꿀꺽해도 돼요? 네,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비타민 C요. 비타민 C가 에스트로겐의 대사를 방해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몸속에 에스트로겐이 남아서 빙빙 도는 거죠. 편두통, 두통, 유방통, 부종과 같은 그런 위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아침에 먹고 비타민 C는 점심이나 저녁 이렇게 좀 시간차를 두시라고 말씀드려요. 약사님 이런 피임약 먹을 때 어떤 영양제 더 챙겨 먹으면 좋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손님 영양제에 관심이 꽤 많으시네요. 이런 호르몬제를 드시면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비타민 B6 그리고 또 마그네슘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피임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평상시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우울해지고 좀 잠도 안 오고 이렇게 컨디션이 좀 달라졌다면 이러한 영양소의 결핍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비타민 B6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안정화시키면서 구역구토의 중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피임약을 드시다 보면 비타민 B6가 결핍이 되기 쉽다고요. 이게 결핍이 되면 오심, 구토 증상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비타민 B6가 함유되어 있는 종합 영양제를 먹으면 좀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임산부들에게도 똑같거든요. 임산부들 그 입덧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비타민 B6가 좀 많이 들어가면 입덧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오늘 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은희학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